안녕하세요. 불만차 기자들입니다. 자, 2주간의 A매치 휴식기 끝났습니다. 이제 네. K리그가 다시 재개되는데 포항과 대구의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로 이제 재개가 됩니다. 네. 변수가 꽤 많아요. 한일전도 있었고 휴식기 동안 또 각 팀들이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겠죠. 그렇죠. 외국인들도 이제 슬슬 돌아오고. 이번 7라운드 프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2일 오후 7시 30분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두 선수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변수는 송민규, 정승원 두 올대 선수입니다. 네. 포항은 송민규가 못 뛰고 대구는 정승원이 돌아옵니다. 포항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송민규가 지난 성남전이었죠. 퇴장을 당했어요. 이러면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는데 송민규가 이제 포항 공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고민이 큰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두 가지 안을 두고 고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어린 선수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팔라시오스를 왼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어린 선수에게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인천대 출신 이석규 선수가 지금 굉장히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포항은 이제 송라에서 계속 훈련을 하면서 선수들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타시아 크베시치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상보다 이른 출전으로 회복이 몸이 생각보다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회복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경기를 뛰었던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고 수비 조직을 가다듬는 데 좀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올림픽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0대4 대패 때문에 이제 팬들이 뭐야 이러실 수 있는데 네. 완전히 어린 선수들로 나갔다고 해요. 그 하이라이트 보면 모르는 얼굴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항은 2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네. 내부 분위기는 현재 나쁘지 않다고 하고요. 수원전에서는 못했지만 성남적 경기력 퇴장당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송민규의 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이날 라인업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김기동 감독의 성향을 보면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는 정승원의 복귀가 상당히 반가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재계약 합의 후 이제 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전에도 개인 훈련을 계속 했었고 뭐 2군에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을 유지한 만큼 이날 출전이 좀 가능한 전망이고요. 사실 장상원이 오른쪽 윙백 자리에서 나름 했지만 이 자리에서 이제 위협적인 크로스나 패스가 나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승원 선수 복귀는 굉장한 힘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에드가도 휴식기 동안 팀 훈련에 합류해서 본격적으로 몸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하더라고요. 네, 내부에서는 쪼커로라도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할 정도로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선수들 말고도 반가운 얼굴 많은데요. 홍정훈 지난 울산전에 교체 출전하면서 복귀 신고했죠. 김우석도 돌아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김진혁이나 쯔바사는 힘들긴 하지만 대구에 워낙 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 지금 저희가 언급한 4명만 복귀하더라도 이제 베스트 11의 무게감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고요. 네. 대구 내부에서는 그래요. 3월에는 이슈도 많고 부상자 때문에 쉽지 않아. 근데 울산전 승리로 분위기를 바꿨잖아요. 4월에 승부 보겠다 했던 애초 계획이 지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첫 경기가 바로 어디냐? 포항전입니다. 대구는 포항을 상대로 최근 7경기에서 3승 3무 1패 굉장히 우위였거든요. 굉장히 자신감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측해 보시죠. 무승부. 무승부. 저는 사실 대구 기운이 좋아서 네. 대구 쪽으로 갈까 했는데 그래도 포항이 홈에서는 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무승부 하겠습니다. 최근 두 팀이 만나면 난타전 양상이 많았습니다. 난타전을 갈 경우에는 세징야가 있는 대구가 조금 더 할만하지 않을까? 대구 승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3일 오후 2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네. 수원과 전북전. 진짜 연맹 작년부터 재작년 계속 이랬거든요. 네. 일정 도대체 누가 짰는지 귀신 같습니다, 진짜. 우리 김가을 기자가 오늘 기사도 썼었는데 참 얄궂은 그런 운명입니다. 일단 백승호가 이 경기의 메인 키워드이긴 한데 저희가 프리뷰 나가기 전에 백승호 사가에 대한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자세하게 모든 걸 좀 쏟아냈기 때문에 그거는 방송을 통해서 좀 확인하시면 되고 백승호가 지금 몸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개인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 경기 엔트리에 들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백승호 얘기는 빼고 순수하게 경기만 좀 들여다볼게요. 일단은 양팀 모두 대표 선수가 차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파 바이러스는 딱히 입지 않았고 오히려 선수들이 어떤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풀 스쿼드로 나선다는 점에서는 재밌는 승부. 그렇지만 많은 골은 나오지 않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북은 경기당 2골 가까이 넣고 있긴 하지만 골 대부분이 후반에 쏠려 있고 이 말은 전반부터 상대의 수비를 뚫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 김상식 감독도 상대의 뭐 파이브백 쓰는 팀한테는 조금 뚫기가 너무 어렵다. 예, 이렇게 좀 토로를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수원은 6경기 3실점. 서울전이 이 실점을 좀 생각을 한다면 그 전에 5경기 1실점이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최소 실점, 공동 최소 실점을 한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좀 지닌 팀이고
김 감독이 어려워하는 3백을 좀 잘 쓰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전북이 이 경기에서 역시 전반에 좀 고전할 각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후반에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일단 일류첸코 구스타보가 있고 측면에는 바로 한교훈이 있습니다. 바로가 있을 때는 균형이 안 맞았는데 한교훈이 들어오면 양 측면에서 흔들 수 있고요. 여기에 김보경, 김승대, 이승기와 같이 좀 이타적인 선수들이 좀 지원사격을 하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우겨넣기. 네, 아마 일류첸코가 그걸 담당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전북은 아마 기대할 것 같고요.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로 찍겠습니다. 전북이 최근 상성에서 5승 1무로 앞서는데 수원도 제리치라는 뚝배기형 공격수가 있고 잘 지키는 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백승호 사과로 인해서 선수들도 뭔가 좀 집중을 딱 할 것 같다. 그래서 한 0대0 내지는 1대1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경기의 핵심은 수원 쪽에서는 진짜 어떻게든 안 지려고 할 테고. 그렇죠. 그리고 수원이 또 어느 정도는 그 체력적으로 많이 세이브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좀 여기는 로테이션을 못 돌리는 팀이니까. 그래서 수원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네. 제 머릿속에서 전북이 손짓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도 전북이 우겨넣는 힘은 굉장히 세기 때문에 힘싸움. 내용은 수원이 다 가져갈 것 같아요. 음. 근데 힘으로 눌러서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전북 쪽으로 잡았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3일 오후 4시 30분 탄천에서 열리는 성남과 울산전입니다. 일단 이 경기는 울산의 대표 선수들 출전 여부가 키를 쥐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울산은 지난 한일전에 무려 7명의 선수를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울산 입장에서는 일단 한숨을 돌린 게 당초에는 경기 당일이죠. 3일 0시에 그러니까 밤이죠. 자가격리가 풀릴 예정이었지만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서 2일 정오에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아무리 선수층이 두텁다고 하더라도 주전 7명 빼고 엔트리를 어떻게 짜요. 정말. 그 오늘 발표도 났지만 등록 선수 가장 적은 팀이 지금 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파주에서 훈련을 하면서 컨디션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새벽에 합류한 뒤에 경기 뛰는 건 진짜 힘들잖아요. 네. 다행히 낮부터 합류하고 또 울산이 성남 원정이라 파주에서 또 바로 울산 선수단이 묶는 선수단으로 이제 대표 선수들이 이제 바로 호텔로 쏘면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과 이제 미팅을 하고 상태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명이나 라인업을 올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상을 하면 조현우는 뭐 골키퍼니까 가능할 수 있고 물론 조수혁이 나설 수도 있죠. 수비진은 이제 김기혜가 부상에서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서령우, 김기, 불투이스가 유력하다고 볼 때 오른쪽에 김태환이 나설지 여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서령우가 오른쪽에 가면 데이비슨이 들어올 수 있고요. 서령우가 왼쪽에 있으면 배지호 선수가 들어올 수 있고요. 네. 허리진은 윤빛가람도 이제 30일부터 훈련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윤구, 윤빛가람, 신영민, 김성준, 고명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무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뭐 원두재 선수가 들어올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무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명단만 하더라도 이름이 굉장하잖아요. 네네. 공격진은 박호가 연습 경기에서 무지하게 잘했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할 것 같고 김지현도 이제 올대와 연습 경기에서 30분 정도 소화했다고 하거든요. 힌터제어도 꾸준히 훈련 중이고요. 이청용 힘들긴 하지만 김민준이 오른쪽에서 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준이 선발로 나가고 후반에 이동준, 김희성 들어가고 센터포워드 자리는 힌터제어 선발에 김지현이 후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쁘지 않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울산은 어느 정도 그림은 좀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성남은 이종성 정도를 제외하고는 주축들이 모두 나설 수가 있어요. 성남이 최근 3승 1무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적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시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고 하고요. 연습 경기에서도 이스칸데로프 정도를 빼고는 뭐 다 좋은 모습을 보여서 박용지만 살아난다면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괜찮다고 합니다. 김남일 감독이 이 경기를 좀 벼를 것 같아요. 이제 김남일 감독이 시즌전 개막할 전부터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상대하고 싶은 감독을 홍명보 감독 꼽았잖아요. 뭐 홍 감독님 홍영 축구를 하면 나는 이제 소방수가 돼서 불 끄겠다고 했는데 네. 이번 대결은 김남일 감독이 이야기한 대로 역시 울산의 공격과 성남의 수비 간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뜨겁기는 저는 뭐 불을 꺼야 되는데 조금 더 성남이 좀 뜨거운 것 같아서 네. 궁금하긴 한데 네. 키 매첩은 이제 바코와 이태희로 하겠습니다. 바코가 이제 연승의 활약상이 대단했다고 하고 성남도 이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울산은 주축들이 빠진 상황에서 바코가 얼마나 풀어줄지 좀 봐야 되고 성남 이 선수를 어떻게 봉쇄할지 미리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경기 내내 맞붙어야 되는 바코와 이태희의 국지전이 이날 승부를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 네. 수비 흐름 동기부에서 앞서는 성남이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울산 승을 찍겠는데요. 눈치채셨겠지만 창 기자랑 다른 픽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에 그 그래픽 볼 때 둘 다 같은 경기에 둘 다 빨간색이면 그렇게 창피하더라고요. 둘 중에 한 명을 맞춰야지.
그래서 약간 다른 길을 걷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엔 국대에 다녀온 선수들이 파주에서 이제 A 대표팀 훈련을 꾸준히 받았다고 하잖아요. 생각보다 몸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초반부터 그냥 이동준, 김인성이 측면을 좀 허물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경기 갑니다. 3일 오후 7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강원전입니다. 두 팀은 일단 좋은 분위기에서 만납니다. 서울은 휴식기 전에 슈퍼매치에서 승리하면서 3연승 내달렸고요. 그렇죠. 순위도 2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강원은 서서히 기어를 올리더니 인천전에서 시즌 첫 승을 따냈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6경기를 통해서 선수 컨디션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시행착오도 이미 조금 겪을 대로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휴식기까지 좀 이어지면서 이번 경기에선 조금 기존과는 다른 리얼 병수볼에 가까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날은 중원을 좀 유심히 살펴볼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양 팀의 중원 상황이 아주 재밌거든요. 서울은 기성용 오스마르, 이 기스마르가 평균 신장 190cm, 그리고 발이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머리로 하는 그 축구를 하잖아요. 패스가 좋고 뭔가 비슷해서 처음에는 좀 우려가 나왔었죠. 둘이 잘 맞겠어? 기동성 되겠어? 근데 이제 6경기를 좀 치르면서 모든 팀들이 다 어려워했습니다. 예, 중거리슛까지 장착을 해갖고 다 휘둘렸고 중원 싸움에서 항상 서울이 좀 우위를 점했고 그게 2위의 비결이 됐는데 또 오스마르 인터뷰를 해보니까 우리 둘은 뭐 서로 그냥 뭐 약속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좀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축구도사죠. 예, 거기다가 이제 기성용이 지금 중거리슛도 뭐 빵빵 터뜨리면서 지금 3경기 연속골 넣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오스마르가 뒤에 있기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스마르가 발 빠른 선수한테는 좀 쥐약이 될 수 있는데 미리 길목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한 2m는 돼 보이잖아요, 다리가. 쭉 뻗어요. 예, 고무고무처럼. 그래서 공을 싹 가져와서 그걸 기성용한테 주고 기성용이 패스하거나 득점하는 그런 패턴이 잘 되고 있어서 강원이 여기가 조금 중원 싸움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강원도 근데 중원이 장점입니다. 한국형, 김동현. 이 두 선수도 뭔가 기스마르처럼 좀 비슷해요. 예. 왜냐면 이 한국인 김동현 모두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공을 잡아서 뿌려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울산전에서도 문제를 드러냈지만 둘이 너무 비슷한 게 문제였어요. 예. 제가 김병수 감독과도 좀 얘기를 해봐도 한 명이 쓰는 게 오히려 빌드업에 조금 이롭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경기부터는 축구를 좀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약하게나마 좀 변화를 줬습니다. 한국형을 약간 올려보고 그 다음에 김동현을 한번 올려보고 그렇게 해서 조합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까. 둘 중에 뺄 수 있는 선수는 없어요. 둘 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 김동현 선수 또 퇴장 징계가 풀렸죠. 들어오죠. 예. 그래서 어떤 조합을 찾을지 그리고 조합이 기스마를 상대로 얼마나 할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 팀의 공통된 고민은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사실 조금 힘을 못 낸다는 게 조금 고민인데 지난 6라운드까지 좋은 활약 펼친 선수들의 공격력도 측면 공격수인 나상호와 김대원입니다. 지금까지 나상호가 3골, 김대원이 2골 1도움을 하고 있는데 둘 중에 어느 선수가 터질지 한번 지켜보시죠.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승에 걸겠습니다. 기성용 0점 조준이 끝났습니다. 그 휴식기에 오른발 충전까지 했고요. 4경기 연속골 한번 예상해 봅니다. 무승부. 나 이렇게 무승부가 많네. 예, 저는 어쨌든 서울 홈인데 강원 흐름이 올라와서 네. 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일부러 제주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있죠. 네. 제주 담당이다 보니까. 네, 5번째 경기는 4일 오후 2시 수원종합에서 열리는 수원FC와 제주전입니다. 제주 나왔습니다. 네, 승격팀 간 맞대결인데요. 지난 네. 시즌 2부 리그에서 1, 2위 차지했던 두 팀이잖아요. K리그 1에서 무대를 옮겨서 맞대결 펼치는데 지난 시즌 제주가 2승 1무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두 팀의 승점차가 딱 6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맞대결 결과로 갈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일부 입상 후에는 분위기는 확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무패, 수원FC는 무승이에요. 두 팀이 겨울은 굉장히 상반됐잖아요. 제주는 굉장히 조용했고 수원FC 막짝짓거려 했는데 성적이 대조적이라는 점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수원FC 휴식기 직전 이 전북전에서 좋은 경기를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흐름을 탔고요. 이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고성에서 전지훈련을 치렀습니다. 박지수, 박주호, 이영재가 빠지긴 했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경기 출전은 어렵겠지만 양동현이 빠르게 회복 중이고요. 그간 연습 경기에 그간 출전하지 않았던 외국인 선수 빅터가 마침내 출격을 준비 중입니다. 상지대와 연습 경기에 출전을 했다고 하고요. 라스도 홍익대와의 연습 경기에서 4골을 넣으면서 절치부심했다고 하는데 고민이던 이제 공격진 파괴력이 올라간 게 호재가 될 것 같고요. 김도균 감독은 이날 경기가 오히려 승리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하는 말이 지난해 우리가 제주를 못 이기긴 했지만 대등했다. 그러니까 저기는 전력에 큰 변화가 없고 우리는 좋아졌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 않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날 경기 키는 첫 선을 보이는 빅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선수가 막 빠르고 막 이렇게
파괴력 있는 유형은 아닌데 잡아서 이게 딱 보고 때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한 굉장히 기술적인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이게 K리그 통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준 휴식기 동안에 이제 득점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하죠. 이게 당연한 선택이에요. 네네. 고민이 전방이니까. 켄자바예프 지금 연습 경기에서 첫 싸움 보였고요. 제르소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이제 외국인 선수가 어쨌든 컨디션 올린 만큼 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진 것 같고요. 남길 감독이 여러 조합 테스트하면서 공격적 다시 한번 만졌다고 하니까 첫 경기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연습할 때 칭찬하는 선수가 진짜 좋은 선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컨디션이 올라왔으니까 제르소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빅터와 제르소. 네. 네. 아직 전술에 녹아들지는 못했지만 속도는 그래도 교체로 들어갈 때마다 좀 보여줬거든요. 수비하면 워낙 좋으니까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제주 이렇다 할 부상자 없고요. 김영욱 선수 다음 경기쯤에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제주가 어쨌든 이날 경기는 전력에서 우위이기 때문에 내려서기보다는 같이 부딪힐 공산이 좀 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공격력을 보일지 수원FC가 공격진이 나아진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면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좀 당분간 제주 경기는 무조건 무승부. 수원FC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창 기자가 마지막에 제주가 공격 연습을 했다고 하는 말에 저는 그 필이 꽂혔습니다. 저는 제주승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4일 오후 4시 30분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인천과의 경기입니다. 광주는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나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오. 네, 이선의 헤이스, 센터백의 알렉스가 나오는데요. 두 선수 모두 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김종우가 다쳤거든요. 그래서 이선 가운데서 경기를 풀어줄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22세를 고려했을 때는 엄지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김호윤 감독이 초반부터 경기를 주도하고 싶다 하면은 헤이스 한번 깜짝 그 선발 추천할 가능성이 있고요. 알렉스는 경기 당일에 뭐 예를 들어서 설사병이 걸리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선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 알렉스 이한샘 조합으로 꾸준히 훈련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안 나오면 설사병인 줄 알면 돼요? 그게 농담입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알렉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수들이 보는 좋은 선수가 진짜 좋은 선수다. 다들 입을 쫙 벌린답니다. 예, 엄청나구나. 진짜요? 예, 생각보다 빠르고 그리고 얼굴은 약간 무섭게 생겼는데 뭐 생각보다 좀 착하다 이런 좀 평가도 있고요. 이제 최후방에 뭐 펠리페 한 명 더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는 좀 얘기까지 좀 들었고요. 엄원상은 부상 때문에 엔트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선발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작은 엄을 더 주목해야 되는 게 2002년생이죠. 예, 올대에 차출돼서 연습 경기에서 3경기 연속골 넣었습니다. 같은 나이 때 나상호, 엄은상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데이터가 있는 선수가 아니어서 인천 수비가 오히려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게 펠리페보다는 엄지성일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천은 무고사 출전 여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펠리페와 무고사 탁 그림이 좋잖아요. 네, 근데 무고사는 뭐 자가격리도 끝나고 개인적인 일도 잘 뭐 마무리하고 지금은 런닝 위주의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살짝 좀 힘들어 보인다. 많이 힘듭니다. 네, 시기상 너무 이르다. 아마 FA컵을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다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드필드의 김도혁, 문지환의 어떤 컨디션도 좀 살펴야 되는데 못 나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직 100%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가 빠졌을 때는 저는 기동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좀 빠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진짜로 빠진다면 김준범, 구본철이 그 자리에 메울 것 같은데 구본철은 내부적으로 최근 폼이 굉장히 좋다고 좀 호평을 하더라고요.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고 위와 아래는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약간 측면 그 윙백인 오재석이 약간은 6라운드 좀 됐을 때 좀 그 지친 기색을 조금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조금 바뀔 수도 있겠다. 저는 키 매치업은 펠리페와 김광석으로 봅니다. 펠리페 상대로 그 김광석이 버텨주면 인천도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 매치업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계속 참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승부 못 참습니다. 이건 무승부예요. 저도요. 네. 양쪽 모두 지지 않는 경기 추천 마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7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저희는 7라운드 리뷰 앤 8라운드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